사람의 관계는 무너질 때 갑자기 깨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조용하게, 아주 느리게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서로의 눈을 보지 않게 되는 그 순간. 그때부터 마음의 온도는 서서히 내려갑니다. 회사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직원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표정도 읽혔고 숨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커지면서 시선은 숫자에만 머물기 시작합니다. 성과만 보게 되고 사람은 흐릿해지고 조직에는 온기가 사라집니다. 가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를 보지 않습니다. 식탁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멀리 가 있고 대화는 습관처럼 오가고 손에는 늘 휴대폰이 들려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사이에 이 공기가 생겼지?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거지? 나는 경영 현장에서 한 가지를 누구보다 중시했습니다. 현장감.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느껴야 진짜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가정도 똑같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직접 바라보는 시간이 줄어드는 순간 가정의 품질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 사실을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절실히 배웠습니다. 젊은 시절 회사 일로 밤낮 없이 바빴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서류를 들고 집에 들어왔고 식탁에 앉아서도 시선은 문서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당신 나를 안 봐. 그 한마디, 내 가슴을 세게 때렸습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았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의 눈을 마주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아침이면 피곤해 보이는지 살피고 웃고 있으면 오늘은 기분이 좋구나 생각했습니다. 단 몇 초의 시선 교환. 그 몇 초가 우리 관계를 살려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착각합니다. 가정의 친밀함은 큰 말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감동적인 이벤트에서도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눈빛, 조용한 손길 진심이 담긴 응시, 그 단순한 것에서 생겨납니다. 삼성의 공장에서 품질이 흔들릴 때 나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량의 시작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작업도 흐트러지고 결국 품질도 떨어진다. 가정도 같습니다. 대화가 부족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지 않아서 무너집니다. 사람은 눈으로 사랑을 느낍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다고 느낍니다. 어느 부인은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매일 집에 있는데 공기 같아요. 몸은 있는데 마음은 느껴지지 않는 관계. 함께 사는 타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말이 참 아팠습니다. 그래서 나는 후배들에게 말하곤 합니다. 눈을 맞추는 시간은 보고서를 읽는 시간보다 훨씬 중요하다. 만약 오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있다면 단 10초만 눈을 바라보십시오. 말이 없어도 됩니다. 그 눈빛 하나면 마음이 전해집니다. 사람은 말보다 눈에서 진심을 읽습니다. 그 진심이 사라질 때 사랑도 식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다시 만나면 식었던 마음도 다시 불붙습니다. 나는 결국 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보지 않으면 무너지고 바라보면 다시 살아난다. 관계의 회복은 거창한 변화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다시 바라볼 용기, 단 한 번의 시선,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의 눈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그 단순한 행동이 당신의 관계를 되살릴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은퇴 후의 삶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시간이 많아져서 좋겠다. 이제 편하게 쉬면 되겠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시점은 일이 끝난 순간이 아니라 역할이 사라진 순간입니다. 나는 평생 수많은 직원을 봐왔습니다. 젊을 때 회사의 모든 것을 쏟아붓던 사람들, 정년을 맞고 회사를 떠날 때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자유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삶을 살겠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며칠 혹은 몇 주 지나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가야 할 곳이 없고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느낌도 사라지고 집에 있지만 마음은 허전합니다. 그 허전함이 바로 남자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입니다.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내는 수십 년 동안 가정을 책임져 왔습니다. 남편은 집 밖에서 일을 하고 아내는 집 안에서 지켜왔습니다. 이 균형으로 가정은 유지됐습니다. 그러나 은퇴한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머무는 순간 그 균형은 흔들립니다.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왜 더 멀어지는 걸까? 왜 어색하고 왜 대화가 줄어드는 걸까? 많은 부부가 이 질문 앞에서 고개를 떨굽니다. 어느 날 한 임원이 내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아내와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이상하게 더 어색합니다. 예전에는 함께할 시간이 없다고 불평했는데 지금은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일을 잃은 게 아니라 역할을 새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일세. 삼성에서는 직책보다 역할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명함은 사라져도 역할은 언제든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조직을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가정도 똑같습니다. 은퇴한 남편은 이제 가정을 이끄는 감독이 아니라 가정을 부드럽게 도와주는 지원자이자 조율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내가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 살피고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알아보고 집안을 하나의 작은 조직처럼 함께 운영하는 것. 그것이 새로운 리더십입니다. 현명한 리더는 직접 뛰지 않아도 방향을 제시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남편은 일꾼이 아니라 균형을 맞추는 사람, 따뜻한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 가정을 안정적으로 지켜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남편들은 이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회사에서는 인정받던 역할이 가정에서는 필요 없다고 느껴질까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어색함이 생기고 거리감이 생기고 마음은 더 멀어집니다. 나는 이들에게 한 가지 조언을 합니다. 가정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회사입니다. 은퇴 후에 남편은 이 회사에서 다시 CEO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CEO는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켜보고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사람입니다. 지도자가 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공간을 함께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함께 맞추는 것입니다. 아내의 하루를 이해하고 아내의 감정을 살피고 가정을 회사처럼 경영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 그 작은 변화가 관계의 새 출발이 됩니다. 이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역할로 가정에 서 있습니까? 아직도 예전의 명함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역할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관계는 역할이 정리될 때 비로소 살아 움직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기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정의 온도도 달라집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가정을 따뜻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정을 어색하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많은 남자들이 은퇴 이후 갑자기 찾아오는 공백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일이 끝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장 깊은 문제는 의존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불안을 달래기 위한 의존. 그 의존은 조용히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나는 오랜 시간 많은 가장들을 보았습니다. 회사에서는 누구보다 강했고 누구보다 책임감 있었던 사람들. 하지만 이를 떠나는 순간 그 강함이 흔들립니다. 회사에서의 역할이 사라지는 순간 집에서는 갑자기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은 비어 있으면 그 빈자리를 누군가로 채우려 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 대상이 아내가 됩니다. 이제 나를 좀 챙겨줘, 나를 좀 도와줘, 나를 좀 이해해줘. 이 말들은 따뜻한 의존 같지만 사실은 부담이 되어 아내의 어깨를 무겁게 누릅니다. 아내는 평생 가정을 지탱해 왔습니다. 그 책임은 말보다 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희생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은퇴한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머물며 정서적 기대를 아내에게만 집중하면 균형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나까지 챙기라는 거야. 그 말 뒤에는 지침, 서운함 묵혀둔 고단함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이런 부부를 볼 때마다 항상 한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은퇴 후의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역할 재정비가 먼저다. 남자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감정의 무게를 아내에게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내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먼저 해야 할 말은 이것입니다. 당신 덕분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다. 그 한마디는 수십 년의 거리감을 한순간에 녹입니다. 감사, 인정, 존중, 이 세 가지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깊은 힘을 갖습니다. 나는 종종 후배들에게 말했습니다. 남자는 나이가 들수록 강해야 한다. 하지만 그 강함은 목소리에서 나오지 않는다. 감정을 스스로 다스릴 줄 아는 데서 나온다. 고독을 견디지 못하면 누구에게든 의존하게 됩니다. 그 의존은 결국 관계를 해칩니다. 하지만 고독을 끌어안으면 내면이 단단해지고 배우자에게 기대지 않아도 스스로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함께 설 수 있는 힘을 만들고 있습니까? 불안을 누군가에게 맡겨버리는 사람은 결국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나 스스로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관계를 따뜻하게 지켜줍니다. 관계의 진짜 회복은 아내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옆에서 단단히 서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힘을 주는 방향입니까? 아니면 힘을 빼앗는 방향입니까? 이 질문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첫 번째 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순간을 맞이합니다. 집에 있어도 편안하지 않고 혼자 있어도 안정되지 않는 시간. 뜻밖의 공허함이 밀려오는 나이.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외롭다. 나는 혼자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벌이 아니라 성숙으로 가는 문입니다. 나는 평생 수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전쟁 정치에 혼란 산업의 격변 수없이 흔들리고 수없이 무너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린 가장 큰 결단들은 항상 혼자 있는 시간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 모두가 두려움에 움츠러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국내 경제는 불안했고 전자산업에 뛰어든다는 건 말 그대로 미친 선택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지금 시기는 아니다. 너무 위험하다. 하지만 나는 밤마다 홀로 사무실에 남아 오래도록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고독이 두렵다면 앞으로 어떤 위기도 견딜 수 없다. 그 고독 속에서 결심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 결정이 오늘의 삼성전자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고독은 적이 아니다. 고독은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스승이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묻습니다. 회장님은 혼자 있을 때 무섭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두렵습니다. 사람이 혼자 마주하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생각했습니다. 두려움보다 책임이 더 크다.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만 고독은 찾아온다. 그래서 고독은 냉정하지만 정직한 거울이 됩니다. 그 거울 앞에서 나는 내 욕심을 보았고, 내 두려움을 보았고, 내 부족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내려놓았습니다. 조금씩 단단해졌습니다. 젊을 때는 사람 속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사람의 인정, 사람의 관심, 사람의 시선.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평화를 배워야 합니다. 고독을 피하려 하면 외로움이 됩니다. 하지만 고독을 끌어안으면 성숙이 됩니다. 어떤 젊은이가 내게 말했습니다. 요즘 너무 외롭습니다. 나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것은 아직 자신과 대화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요. 진짜 고독은 텅 빈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시 채우는 시간이다. 은퇴 후 많은 남자들이 흔들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이 사라지고 사람이 떠나고 자리가 없어지면 남는 건 오직 자신뿐입니다. 그때 비로소 묻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나는 오랫동안 내 안의 침묵을 듣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병철, 너는 왜 이 길을 택했는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끔 사람들은 말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때 나는 조용히 말합니다. 당신이 그 시간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 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평화가 있다. 자유가 있다. 당신 자신이 있다. 이제 잠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고독을 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독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당신이 고독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의 중심은 다시 곧게 서기 시작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누군가의 시선 속에서가 아니라 내 안의 침묵 속에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평생 경영을 해오며 많은 위기와 많은 선택을 마주했습니다. 그때마다 외부의 목소리는 언제나 시끄럽고 복잡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수없이 많은 조언과 비난과 충고. 하지만 진짜 답은 항상 조용한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내 안에 있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스스로를 비추는 거울이 필요합니다. 그 거울은 사람이 아닌 환경이 아닌 자기 자신입니다. 나는 그 거울을 보며 이 질문을 늘 반복했습니다. 너는 왜 이 길을 선택했는가? 너는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가? 너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은 간단해 보이지만 평생을 걸고 답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삼성에서 위기를 맞을 때마다 지도층이 아닌 현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의 얼굴, 기계의 소리, 작업장의 공기, 이 모든 것이 내게 가장 솔직한 답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은 거짓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같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답은 언제나 내 삶의 현장, 내 마음의 현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장님, 저는 요즘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나는 조용히 말합니다.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질문을 잃은 것입니다.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사라진 것입니다. 좋은 질문이 삶을 이끌고 나쁜 질문이 삶을 흔듭니다. 그리고 질문이 사라진 사람은 방향도 잃습니다. 나는 평생 3가지 질문을 붙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지키고 싶은 가치와 맞는가? 이 선택은 내 사람들을 지키는 선택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삶인가? 이 3 질문은 내가 흔들릴 때마다 중심을 잡아주는 줄이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변합니다. 회사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합니다. 하지만 내가 붙들고 있는 가치만큼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정주영 회장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왜 넘어졌는지 모르는 것이 문제다. 그 말은 결국 자기 점검, 자기 질문, 자기 성찰의 중요성입니다. 나는 후배들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은 절대 낭비가 아니다. 오히려 가장 값비싼 투자다. 그 시간에 삶의 방향이 만들어지고 그 방향이 결국 평생을 이끈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본 게 언제입니까? 당신은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질문한 게 언제입니까? 바쁜 삶 속에서 조용한 시간은 자꾸 뒤로 밀립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시간이 없다면 삶은 금방 흔들립니다. 인생의 후반기에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도, 더 많은 기술도, 더 많은 노력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중심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다시 묻는 질문에서 나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마음속에는 어떤 질문이 떠오르고 있습니까? 그 질문이 당신의 다음 인생으로 이끌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는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인생에서도 결국 하나의 원리로 움직입니다. 품질과 신뢰. 이 2가지가 무너지면 어떤 관계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나는 젊은 시절 대구에서 삼성 상회를 세웠을 때 자본도 없었고 배경도 없었고 도와줄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 내가 가진 단 하나의 자산은 신용이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 말한 대로 움직이는 사람, 그 믿음 하나가 회사를 세우는 기반이 됐습니다.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기까지 수많은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수많은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있었던 것은 신뢰와 품질이었습니다. 나는 늘 말했습니다. 품질은 기술에서 나오지 않는다. 품질은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기계도 흐트러지고 시스템도 무너지고 결국 회사 전체가 흔들립니다. 가정도 똑같습니다. 가정의 품질은 큰 말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행동, 지켜지는 아주 작은 약속, 따뜻한 배려, 말없이 하는 수고, 이런 것들이 모여 가정의 신뢰를 만듭니다.
어느 날 한 직원이 내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위기 때마다 어떻게 흔들리지 않으십니까? 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려 하지 말고 흔들릴 때 무엇을 붙잡을지 생각하게. 그게 바로 품질이고 그게 바로 신뢰다. 회사가 흔들릴 때 나는 항상 현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손때 묻은 기계땀으로 젖은 작업복 고개 숙여 일하는 사람들, 그 속에서 진짜 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밖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아내의 표정, 아이의 말투, 집안의 분위기,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집이 바로 서야 한 나라가 바로 선다. 가정도 하나의 경영이다. 품질이 떨어지면 보수하고 시스템이 흔들리면 점검해야 한다. 그게 현명한 인생 경영이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즘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렵습니다. 신뢰를 지키기가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이렇게 답합니다. 관계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다. 신뢰는 말로 얻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행동으로 쌓는 것이다. 사람은 큰 약속보다 작은 약속에 충실함에서 더 깊은 믿음을 느낍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사람이 가진 진짜 자산은 돈도 명예도 경력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신뢰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의 품질은 어떤가요? 오늘 당신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나요? 당신의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믿고 있나요? 그 신뢰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투에서, 표정에서, 작은 행동에서 다 드러납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나는 이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위기는 늘 온다. 하지만 품질과 신뢰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그걸 지키는 사람만이 진짜로 강한 사람이다. 이제 당신의 삶에서도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관계는 품질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당신의 다음 선택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수록 한 가지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삶의 무게는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진짜 무게는 내 안에서 천천히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견디는 힘은 타인이 아니라 스스로에게서 나옵니다. 나는 평생 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젊을 때는 사람들 속에서 길을 찾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고 누군가에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기로 갈수록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의지해야 하는 시간들이 늘어납니다. 아이들은 자라서 떠나고 직장은 정년이 오고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지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사회는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 속에서 남는 건 결국 나 자신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늘 말합니다. 진짜 성숙은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외로움이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나는 묻습니다. 당신이 힘든 건 외로움 그 자체가 아니라 외로움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서가 아닙니까? 사람은 누구나 혼자가 됩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느냐, 평화로 다가오느냐는 당신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늦은 밤 종종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돌아간 조용한 공간, 기계 소리만 가득한 공장, 창밖의 어두운 도시, 그 속에서 오히려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쓸쓸하고 허무하다고.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기 마음을 닦는 시간이다. 거울처럼 마음을 비추고 불필요한 감정을 털어내고 내일을 위한 방향을 세우는 시간. 누군가에게 의존하면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기대면 마음은 조용히 단단해집니다. 나는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무리를 이루어야 성장하지만 결국 혼자 있을 때 완성된다. 성장은 사람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성숙은 혼자 있는 시간에서 이루어집니다.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는 이유는 일을 잃어서가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젊은 사람들에게도 말했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라. 고독은 인생이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모두가 떠난 자리에서 당신은 비로소 당신 자신과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만남이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누구에게 기대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사라지면 당신은 흔들리게 됩니까? 그리고 혼자 남았을 때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이 질문의 답이 당신의 다음 인생을 결정합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타인이 던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느냐가 그 사람의 후반기를 결정합니다. 나는 평생 수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전쟁 산업의 변화, 경제 침체 조직의 갈등. 그 모든 순간마다 사람들은 내게 묻곤 했습니다. 어떻게 흔들리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조용하게 결정을 내리십니까? 나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혼자서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침묵의 시간에서 나는 내 마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람은 평생 두 가지 목소리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는 세상의 소리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의 소리. 세상의 소리는 늘 시끄럽고 늘 빠르고 늘 압박합니다. 남들은 다 이렇게 산다. 이건 맞고 저건 틀리다. 이제는 빨리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자기 내면의 소리는 언제나 조용합니다. 급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그저 진실만을 말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조용한 소리를 들을 시간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불안하다는 이유로, 남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이유로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뒤로 미룹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삶이 흔들리고 관계가 무너지고 마음이 지쳐버립니다. 그때서야 늦게 깨닫습니다. 내가 정말 들어야 했던 목소리는 밖이 아니라 아니었다는 것을.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항상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선택은 나의 가치와 맞는가? 이 선택은 내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가? 이 선택은 미래의 내게 부끄럽지 않은가? 이 세 가지 질문은 평생을 흔들리지 않게 해준 나만의 기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점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나는 또한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사람은 늘 바깥을 고치려 한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자기 자신을 고칠 때 시작된다. 삶이 어지럽고 가정이 어색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밖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상대의 문제, 환경의 문제, 시대의 문제.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흔들림의 시작은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내면이 안정되면 관계도 안정되고 일도 안정되고 삶도 안정됩니다. 그러나 내면이 불안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도 아무리 좋은 사람도 끝내 붙잡지 못합니다. 나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점검하는 시간은 인생의 유지 보수다. 기계도 관리하지 않으면 고장나고 집도 손보지 않으면 무너지고 사람의 마음도 들여다보지 않으면 쓰러진다. 조용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그 시간은 단지 휴식이 아니라 인생을 새로 정비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당신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자신과 깊게 대화한 게 언제입니까? 당신은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진짜 질문을 던진 게 언제입니까? 그 질문이 없으면 인생은 방향을 잃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이 생기면 인생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당신의 다음 걸음을 만들어줍니다. 지금 당신 안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나요? 그 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소리가 당신의 삶을 이끌어줄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워질수록 사람은 한 가지 진실을 점점 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세상을 지탱하는 힘은 지식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기술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단 하나 신뢰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 대구의 작은 상회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나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자본도 배경도 거창한 목표도 없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단 한 줄의 약속을 지키는 신용뿐이었습니다. 그 신용 하나로 나는 거래처를 만들고 직원을 모으고 회사를 키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작은 가게가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습니까? 나는 대답합니다. 기술보다, 시스템보다, 경영보다 먼저 지켜야 하는 것이 있었다. 바로 품질과 신뢰다. 삼성의 공장이 위기를 맞을 때 나는 늘 현장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기계는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 또한 속일 수 없습니다. 품질이 흔들릴 때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품질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사람의 마음이 흐트러지면 공정도 흔들리고 조직도 흔들리고 결국 회사 전체의 신뢰가 무너진다. 가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가정의 품질은 크고 멋진 말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 지켜지는 작은 약속, 보이지 않는 작은 배려, 부드러운 말투, 따뜻한 시선, 이런 소소한 행동들이 가정의 신뢰를 지키는 힘입니다. 어떤 부분은 큰 사건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작은 약속들이 무너지면서 천천히 멀어집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사랑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신뢰를 지키는 사람은 인생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한 직원이 내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위기 때마다 어떻게 중심을 잃지 않으십니까?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지 말고 흔들릴 때 무엇을 붙잡을지 생각하게. 그게 품질이고 그게 신뢰다. 가정에서도 똑같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밖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집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집의 공기 안의 표정, 아이의 말투,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나는 평생 관계의 기본 원리는 단순하다고 믿었습니다. 품질이 좋으면 신뢰가 생기고, 신뢰가 생기면 관계는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가정은 작은 공동체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정은 가장 중요한 회사다. 가정이 바로 서야 인생이 바로 선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돈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아내의 신뢰, 남편의 신뢰, 아이들의 신뢰,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의 품질은 어떠합니까? 당신은 지금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있습니까? 당신의 말과 행동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하루는 누군가에게 신뢰가 되는 하루입니까? 신뢰는 한 번 얻으면 평생 가는 보물이 아닙니다. 매일 새롭게 쌓아야 하는 조용한 훈련입니다. 그리고 신뢰를 지키는 사람만이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오늘 지킨 약속은 무엇인가? 내가 오늘 흔들린 마음은 어디에 있었는가? 내가 오늘 준 신뢰는 얼마나 되었는가? 이 질문의 답이 당신의 내일을 결정할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길목에 서면 사람은 마침내 가장 단순한 진실을 보게 됩니다. 삶을 지탱하는 것은 운도 아니고 재능도 아니고 환경도 아닙니다. 끝까지 남는 것은 품질과 신뢰, 이 두 가지뿐입니다. 나는 평생 수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전쟁의 혼란, 경제의 급변, 산업의 변화, 때로는 회사 자체가 흔들릴 만큼 큰 파도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나는 언제나 같은 원칙을 붙들었습니다. 품질과 신뢰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이 원칙은 회사뿐 아니라 가정에도 인생 전체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가정은 사랑으로 지켜진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정은 신뢰로 지켜진다. 사랑은 따뜻함을 만들지만 신뢰는 관계를 지속시키는 힘입니다. 삼성의 공장에서 품질을 관리하듯 가정에서도 매일의 작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 시선을 보냈는가? 오늘 나는 어떤 말을 했는가? 오늘 나는 누구의 마음을 지켜주었는가? 이 작은 점검들이 가정의 품질을 올리고 관계의 신뢰를 만듭니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온다. 하지만 위기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신뢰를 지키는 사람이다. 가정에서도 위기는 찾아옵니다. 경제적 어려움, 건강의 문제, 세대 간의 거리, 감정의 단절. 하지만 이 모든 순간에도 신뢰가 남아있다면 가정은 다시 일어섭니다. 반대로 신뢰가 무너지면 어떤 외적 조건도 관계를 붙잡지 못합니다. 나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인생 공장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품질이 올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천천히 떨어지고 있는가? 이 질문은 가정을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신의 가정은 따뜻한가? 당신의 아내와 아이들은 당신을 믿고 있는가? 당신의 하루는 누군가에게 신뢰가 되는 하루였는가? 사람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은 돈도 경력도 명예도 아니라 그 사람이 평생 쌓아온 신뢰입니다. 명함은 사라져도, 직함은 사라져도, 시간이 지나도 남는 것은 오직 신뢰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도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했는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가입니다.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신뢰를 가진 사람만이 평생을 지탱할 수 있다. 품질을 지키는 사람만이 삶을 바로 세울 수 있다. 이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의 품질은 몇 점입니까? 당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당신을 믿고 있습니까? 당신의 하루는 누군가의 마음을 지켜준 하루였습니까? 이 질문의 답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오늘부터 다시 쌓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신뢰는 당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 신뢰가 당신의 인생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다음 걸음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품질은 내일 더 나아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이 선택하면 됩니다. 그 선택이 당신의 인생을 다시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